2021 DMZ 평화경제국제포럼이 개최됩니다. 이번 포럼은 한반도 평화복원력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진행되는데요. 이번 포럼은 한반도 평화정책의 현재와 미래, 남북협력과 강원도 평화경제특구 구상, 또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조기 실현 방안 등의 3개 세부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토론이 진행되게 됩니다. 특히 국내외 저명 인사들과 함께 분단의 상징인 DMZ 평화체험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강원도 고성 비무장지대를 방문해 분단의 현실과 한반도 평화정책의 필요성을 몸소 체험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정책과 번영을 위해 국제사회 공감대 형성과 한반도 평화경제 정책의 과제는 무엇일지 이번 DMZ 평화경제국제포럼에서 다뤄질 주요 내용과 함께 이어질 대담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김응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는 25일에서 26일까지 DMZ 평화경제국제포럼이 개최되는데요. 네. 먼저 이번 포럼을 주최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이 포럼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것은 2019년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우리가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뤄내고 나서 2019년도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비무장지대를 국민의 것으로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생태 관광을 하든 아니면 거기서 이제 산책, 도보 그런 여행을 하건 그러한 그 자리로서 어떤 비무장지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 그 DMZ 관련된 국제회의를 하는데 이것을 그냥 서울의 뭐 큰 호텔에서 그냥 국제회의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비무장지대 그 자체의 어떤 현실을 해외 저명인사들께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같이 국제회의를 함으로 해가지고 바로 이러한 그 현재 우리 한반도 분단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세계 각국들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체험과 회의를 같이 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019년부터 이 행사가 진행됐는데 아무래도 중간에 또 코로나 상황도 있다 보니까 매년 상황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포럼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2019년도에는 뭐 잘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와 같이 했었는데 결국 이제 인천 송도에서 이제 행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상당히 뭐 저 화상으로 많이 그렇게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지난 2년, 3년 동안에 그 남북 관계나 이렇게 한반도 정세를 살펴본다면은 결국 이제 2019년도 이후에 그 하노이 그 정상회담 이후에 그 다시 이제 그 남북 관계라든가 북미 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가면서 평화 복원력 우리가 평화 복원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시켜 나가고 그걸 갖다 강화시켜 나갈 것인가 바로 이러한 점이 굉장히 큰 초점이 될 것이고요. 그걸 위해서 국제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시와 같이 했는데 올해는 이제 접경 지역 중에서 이제 그 강원도와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 지역이 사실 보면은 강원도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도 자체가 분단돼 있습니다. 도가 지금 이렇게 휴전선이 중간에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도가 분단돼 있는 바로 그러한 특수성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바로 이러한 점을 갖다가 이제 그 강원도와 같이 협력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평화 복원력과 국제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핵심 주제가 될 것입니다. 네. 평화 복원력과 국제 협력이라고 큰 틀을 짚어주셨는데요. 네. 이번 포럼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이야기들, 내용들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그 보시게 되면 이제 그 한 3개 정도의 어떤 큰 세션, 기조 세션에 의해서 3개 정도의 큰 주제로 현재 우리가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 정책의 현재와 미래, 그래서 현재 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신정부에 대한 기대 이것을 위한 종합 세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세션은 강원도의 어떤 특수 상황을 갖다 우리가 많이 고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북의 협력과 그 강원도 평화경제특구, 이제 우리가 평화경제특구를 강원도 내에서 조성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그 국회 이 평화경제특구 조성 관련 법률이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분을 더 추진할 수 있도록 더 계속 이제 재정을 촉구하기 위한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두 번째 주제는 이제 평화경제특구 구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국내외에 많이 알리고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강원도를 아주 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하 좀 더 나가서 이제 경제특구를 더 나가서 평화특별자치도로 하기 위한 바로 그러한 발판을 마련하자라고 하는 면에서 미래의 비전을 우리 같이 한번 논의해보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네. 네. 앞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체험형, 그러니까 이 DMZ 평화 체험 일정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행되는 행사인지 설명해 주시죠. 이번 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목요일 날은 강원도 고성 쪽에 그 바닷가 쪽에 비무장지대 거기에 DMZ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DMZ 평화 체험을 하게 됩니다. DMZ 일대를 모든 참석자가 가서 방문을 하고요. 그리고 그걸 보고 나서 그 다음 날은 26일 날 금요일 날 아침부터 기조 세션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평화 체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우리가 또 토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진지한, 항상 보면 굉장히 진지한 토론의 장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평화 경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 평화하면은 또 이제 그 노르웨이를 비롯한 그 북유럽 국가들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경제 전문가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정치, 경제, 안보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바로 한반도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그런 실질적인 협력과 토론의 장이 될 것이다. 네,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흔히 한반도 평화를 생각하면 정치적인 혹은 안보적인 효과만 떠올리기 마련인데 사실 경제적인 효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DMZ 접경 지역의 경제 효과는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남북 간에 꼭 통일이 아니더라도 남북 간에 이제 평화 공존이 굉장히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사실 DMZ 안에 지금 굉장히 몇십 년 동안 그대로 이제 방치가 되는 바람에 아주 굉장히 자연적으로는 생태 건강이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적기가 되어 있죠. 또 반면에 또 그 안에 지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화 공존의 무드가 조성이 되었을 때 DMZ 비무장지대를 전부 다 이게 다 개방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일부분 갖다 개방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일단 DMZ 자체 내에서 어떤 평화 체험이라고 하는 그런 관광 특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 말고 이제 남북한 간의 교류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그 경제적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 이제 우리 연구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이제 경제 통합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거는 결국 남북한이 FTA를 하건 간에 아니면 관세 동맹을 하건 간에 이렇게 최소 가장 낮은 단계로서 이제 FTA를 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남북한 간의 그 물자와 사람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교역 관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경제적 효과는 대단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현재 북한 이 동북아 전체의 경제를 봤을 때 보시면 중국도 동북 삼성 지역이 가장 낙후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러시아도 대부분은 다 유럽 쪽에 있기 때문에 이 극동 러시아 지역이 상당히 낙후돼 있어요. 거기다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제 북한이죠. 북한이 계속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경제가 안 좋고 해서 결국 이 극동 지역은 지구상에 어떻게 보자면은 마지막으로 남은 정말 가장 그 발전의 잠재력이 큰 바로 이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남북 간의 어떤 화해라고 하는 것은 정치라든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물론 당연히 중요합니다. 물론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바로 이 지역을 갖다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큰 초점이 되는 것은 결국 북한이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그 주변의 국가들하고 같이 결합됐을 때 이 시너지 효과가 나서 동북 삼성이건 극동 러시아건 그리고 일본과 그리고 우리가 그 대한민국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핵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걸 다 없더라도 경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결국 우리가 북한 경제의 발전을 우리가 지원하고 돕고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번 포럼에 또 해외 저명 인사들도 많이 참석하게 되는데요. 우리 정부가 계속 관심을, 그러니까 주력을 해왔던 것도 결국은 국제 무대에서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인데, 해외에서는 우리의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해외에서는 일단은 굉장히 우리의 한반도 구상, 그리고 우리 끊임없는 우리의 노력,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유럽 쪽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우리가 평화협정을 가기 전에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이 정부가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종전선언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평화협정을 가기 전 단계로서 일단 좀 현재 휴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종전으로 바꾼다고 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대외적으로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나가기 위해서 북한과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중국과도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단계가 앞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대한민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런 어떤 노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평가가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포럼을 통해서 앞으로 한반도 평화 구성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또 나름 발돋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한반도 평화 경제 정책 마무리 말씀으로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 첨언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는 문제가 항상 많아요.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다. 근데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그것이 윈윈, 서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같은 한반도 내에서 있는 북한과의 어떤 관계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계속 유지를 시켜 나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면에서 우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 평화경제, 북한 경제와 관련된 대외관계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유일한 연구기관으로서 저희가 앞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경제적 측면, 그리고 국제경제 관련된 측면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하고 이를 계속 전파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응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